제가 존경하는 두 분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성빈센터 병원은 뭐 이제 세종병원에 비하면 CS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밤중에 연락해도 언제든지 나와주는 카디악 서전이 2명 있는 그런 병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KBG가 커버할 영역을 우리 PCI가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CTO를 포함한 멀티베슬 환자에서 어떤 혈관들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그 쓰리베슬 디지즈, 그러니까 우리가 엔지오그라피 학회 쓰리베슬 디지즈가 전부 쓰리베슬 디지즈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페임 트라이얼에서 분석을 해봤을 때 실제로 엔지오그라피 멀티베슬 디지즈가 펑셔널하게 14%만 쓰리베슬 디지즈였고 나머지는 실제로 쓰리베슬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다 치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런 멀티베슬 진정한 펑셔널하게 쓰리베슬 디지즈일 때 옵티멀 트리트먼트 옵션은 뭐냐? 뭐 우리가 이제 다이아베티스가 있다든지 이젝션이 떨어져 있는 경우 더 캐비지를 페이버러브하고, 그리고 작년에 자막 카디올로지에 쓸린 그런 이젝션이 정말 35% 미만인 환자에서는 아직까지 캐비지와 PCI가 모탈리티가 벌어진다. 물론 예전 스터디가 다 포함된 거긴 하지만 이런 결과들이고, 가이드라인 최근 2018년 가이드라인도 멀티베슬에서 PCI는 신텍스 22점 이상이면 클래스 3 하지 말아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이제 2018년 안셋에서도 이제 그런 풀드 어널리시스 결과에서도 레프트 메인 디지즈는 KBG나 PCI가 비슷하지만은 그래도 역시 멀티베슬, 쓰리베슬 디지즈는 여전히 KBG가 더 낫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하고 DM이나 신텍스 스코어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게 보여줬고요. 하지만 이제 스텐트도 발달하고 PCI는 점점 발달을 하니까요. 2015년도에 이제 2세대 스텐트, 우리 자이언스 에버로리무스 엘루팅 스텐트와 바이패스 서저리를 멀티베슬 CAD에서 비교해 봤더니 드디어 데스에서 차이가 안 나기 시작합니다. 데스에선 차이가 없었고요. 그렇지만 뭐 MI나 리바스큘라리제이션 레이트는 차이가 있었는데 요거도 자세히 보면 컴플리트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을 PCI로 해준 분들은 MI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MI의 영역도 정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뭐 비슷한 시기에 발표됐던 아산에서 발표했던 베스트 트라이얼에서 뭐 세컨드 제너레이션과 KBG를 랜덤으로 비교를 했는데 뭐 엔드 포인트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것도 뜯어보면 데스 MI 차이 없었습니다. 리피트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이 모스트 드리븐이기 때문에 엔드 포인트가 그만큼 벌어졌던 거고요. KBG와 PCI의 갭은 세컨드 제너레이션 DES가 나오면서 모탈리티의 갭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신텍스 스코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신텍스 2 스터디를 보면은 최근에 그런 신텍스 2 트라이얼 연구는 하트팀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FFL 가이드 PCI, 더 얇은 좋은 스텐트, 그리고 이미징 가이드 옵티마이제이션, CTO 디바이스 기술의 테크닉 발달로 신텍스 2로 PCI를 한 그룹은 1에서 PCI 한 그룹보다 그런 엔드 포인트들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심지어 신텍스 1에서 KBC 했던 것보다 뭐 통계학적으로 차이는 없지만 누메리컬하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제 환자를 예를 들면 이렇게 정말 뭐 LAD 프록시말이 굉장히 시비어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하고 타이트 레전이 있고 OM이랑 서크의 병이 있고 뭐 미드 LAD까지 병이 있는 환자들, 그리고 뭐 RCA도 뭐 인터미디에이트하고 약간 시비어한 데도 있는 이런 분, FFR 0.76으로 펑션하게 3베슬인 이런 환자들도 신텍스 1으로 보면 42점 굉장히 높아서 뭐 메이스가 확 벌어질 것 같지만 신텍스 2로 봐서 물론 모탈리티긴 하지만은 PCI가 뭐 0.2% 약간 더 좋게 나오는 그런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KBG에 꼴릴 게 하나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문제는 KBG를 해놓으면 네이티브 베슬이 CTO가 대부분 되거든요. 그래서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을 CT 그뭐 베인그라프트 페이턴시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인터벤션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CTO에서 이전에 KBG 병력이 굉장히 테크니컬 석세스 레이트를 떨어뜨리는, 그래서 CTO 인터벤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정인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그런 피지올로지와 이미징 가이디드 PCI는 분명히 멀티베슬 디지즈에서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지금까지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만약 그런 CTO를 포함한 멀티베슬 디지즈가 있을 때 어떤 베스를 먼저 치료해 줘야 되냐? 정답은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에도 없고 연구된 것도 없습니다.
제가 케이스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6세 남자 환자고 6시간 전부터 시작된 NRS 10점의 체스트페인, NIG 조도 8점으로 온고잉 하고 있었고요. 심전도는 올드 MI처럼 QS 패턴은 다 보였고 레시프로컬 체인지도 없어졌는데, 그래서 올드 MI라고 생각도 들었으나 온고잉 페인이 있었고 온셋 12시간 이내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PCI 인디케이션 되었습니다. 에코에서는 뭐 시솔리 펑션 비교적 유지되나 에이펙스의 올모션이 떨어져 있고요. RCA가 CTO였고 OM에도 타이트 레전이 있고요. 미드 서크에, 그리고 미드 LAD가 토탈 오클루전 됐습니다. 여기에서 RCA를 먼저 하실 카디올로지스트 선생님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MI였고 당연히 LAD 컬프릿 레전을 먼저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환자에서는 디베이트가 없겠죠. 그래서 LAD를 리바스큘라리제이션 해줬고요. 추후에 이제 뭐 OM이나 서크에 대해서는 FFR로 뭐 펑셔널 테스트를 해서 인터벤션을 해줄지 결정을 하고 RCA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57세 남자 환자고 5시간 전부터 체스트 페인으로 왔고 디퓨저하게 ST 디프레션과 에벨 ST 엘리베이션 있어서 멀티베슬 디지즈, 레프트 메인 디지즈를 생각할 수 있었고 에코에선 라테랄 월 A 카이네즈가 보여서 포스테리얼 MI로 생각을 하고 일단 엔지오를 들어갔습니다. 이 환자도 RCA가 CTO였고 LAD는 비교적 괜찮았으나 프록시멀 투 미드 서크 쪽에 토탈 오클루전 소견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도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당연히 서크를 먼저 인터벤션 해주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RCA를 인터벤션 하고 있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서크를 뭐 우리가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을 해줬고, 그럼 RCA CTO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뭐 우리가 CTO 가이드라인에 CTO PCI는 증상 조절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으면 사실 놔둬도 된다라고 돼 있지만 뭐 수많은 스터디들이 네거티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지만 아까 그 이용 선생님 보여주셨던 이제 데이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스테미 환자에서 컨커런트 CTO가 있을 때 그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거의 한 달 이내에 해준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CTO PCI가 페이버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저희 CMC에서 최익준 교수님 2016년도에 그 코리아 MI로 발표한 데이터도 그 MI가 있는 환자에서 CTO PCI를 석세스풀하게 해준 게 데스도 줄이고 메이스도 줄여줬습니다. 그만큼 CTO PCI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분은 호기 있게 RCA 인터벤션을 시도를 했으나 뭐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링이 안 돼서 레트로그레이드도 해봤으나 채널이 잘 셀렉션이 안 돼서 뭐 리엔트리를 해보려고 하다가 뒤에까지 너무 찢어가지고 여기 그 우리 그 리엔트를 다시 해보려고 해봤는데 잘 안 돼서 그냥 너무 디스탈까지 리엔트리가 되는 바람에 그냥 벌로만 해고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MI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인팍 릴레이티드 아테리를 치료하는 거에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또 다른 케이스를 보면 56세 남자 환자고 한 달 전에 CCS, 한 달 전부터 시작된 CCS 2점에서 3점의 익서셔널 체스트 페인, 뭐 리스크 팩터 그렇고요. 트로포닌의 엘리베이션 없고 포렌 라이즈 없어서 일단 MI는 아닌 것 같고, 언스테이블 임상적 진단은 언스테이블 엔자인하고, 이 케이상에는 QS 패턴이 프리코데아에 있고 인피리리드에도 패솔로지 QAV가 있어서 올드 MI도 의심이 되고요. 에코에서 약간 색도 보이고 이젝션 떨어져 있고 LAD 월모션 인페로셉탈 쪽에도 A 카이네지가 보여서 올드 MI 같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엔지오 해봤더니 OM에 타이트 레전이 있고 디스탈 서크에도 타이트 레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LAD가 미드 LAD에서 CTO였고 LAD 셉탈로 통해서 RCA 쪽으로 콜라테럴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RCA를 봤더니 RCA도 역시 CTO였고요. 이 환자를 어떻게 해줄까? 투베슬 CTO고 멀티베슬 CAD 신텍스 33점 이상, 이젝션 엄청 떨어지고 0H입니다. 당연히 KBG 레커멘드 했고 페이션트가 강력히 리퓨즈했고 이코노미 소셜 스테이트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PCI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일단은 언스테이블 컬프릿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OM을 일단 PCI를 했고 서크도 와이어링을 해보니까 CTO더라고요. 서브 인티마로 와이어가 들어갔고, 근데 서크는 일단은 뭐 테리토리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더 손 안 대기로 했고, 여기서 CTO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LAD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탬프가 없긴 하지만은 블런트 스탬프긴 하지만 칼시피케이션도 심하지 않고 밴딩 없고 랭스도 20mm 미만이어서 JCTO 스코어 1점. RCA 같은 경우도 스탬프는 없지만은 스탬프도 없고 랭스도 20mm 이상으로 JCTO 2점. 이 경우는 그래서
이런 JCTO 스코어를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그런 혈관을 먼저 접근한, 왜냐 이젝션이 안 좋기 때문에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가 샥이나 어떤 그런 컬랩스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프로시저를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요. 여기 septal 브랜치나 여기 SA 노달 코너스 같은 게 어큐트 클로즈 브랜치 로스가 되면 샥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제일 빠른 혈관을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마이오카디알 바이어빌리티를 봤으면 더 좋았겠지만 바이어빌리티 테스트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JCT 스코어는 LAD가 좀 더 좋았지만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CT 이미징을 했고, 다이아고날 쪽에는 칼시피케이션이 많았지만 LAD 쪽에는 비교적 칼시피케이션이 심하지 않고, 레전 랭스도 아까 엔지오에서 본 것처럼 RCA가 더 길고 좋지 않아서 일단 LAD 인터벤션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LAD 뭐 가이아 세컨드로 와이어링이 됐고, CT 하시는 분들은 뭐 각자의 스타일이 있겠지만 뭐 저도 이제 와이어링이 엔지오그래피 상에서는 이게 디스탈의 와이어링이 루멘에 위치한 걸로 보여도 사실 중간에 얼마나 서브 인티마로 찍고 들어가는지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다일레이션 하는 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스몰 벌룬으로 하고 아이부스를 컨펌하고 그리고 이제 라지 벌룬 해서 스텐트를 했습니다. 다행히 뭐 LAD는 특별한 문제 없이 시술이 잘 되었고요. 그 다음 이제 RCA 인터벤션을 했고 뭐 바이라테럴 엔지오를 해서 받고, 스탬프가 없었고 와이어가 진입이 안 돼서 아이부스 가이디드로 일단은 캡을 가이아 세컨드로 펑치하고, 그 다음 밑에는 필드 XTA로 바꿔서 디에스컬레이션해서 루즈 티슈 트래킹 해서 들어갔는데 잘 들어갔는데 뒤에서 서브 인티마로 빠져서 와이어를 다시 가이아 솔드랑 컨캐스트 프로 12로 에스컬레이션 해서 마이크로 카테터 통과시키고 와이어 포지션 확인하고, 어쨌든 뭐 RCA는 잘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에게 뭐 하면서 특별히 사이드 브랜치가 날아가지 않고 잘 문제가 없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혈관을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이제 ACS가 아니라 크로닉 코로너리 신드롬입니다. 메디케이션에도 불구하고 CCS 2점 정도의 그런 체스트 페인이, 익서셔널 체스트 페인이 약 10개월간 비슷하게 계속 지속되어 오던 환자고요. 뭐 CCB도 먹고 있고 바소다일레이터, 트림메타지딘 다 먹고 있는 환자고, 말 프로그레션이 푸어하고 EKG상에서 SD 디프레션도 조금 보이고요. 이젝션 떨어져 있고 에이펙스 쪽에 에이카이네지아 소견이 관찰이 됩니다. 엔지오를 봤더니 뭐 OM의 인터메디트 레전이 있고 LAD, CTO로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고요. RCA도 디스탈에서 CTO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캐비지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뭐 역시 여러 가지 사정상 못했고, OM은 뭐 FFR 0.91로 뭐 손 안 대도 될 것 같고, CT를 찍어봤더니 RCA는 굉장히 짧고 이거는 와이어만 살짝 통과시키면 금방 뚫릴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어서 조금 좋은 예감이 들었고, LAD는 스탬프가 없더라고요. 스탬프가 없고, 그리고 프록시마 LAD CTO 구간을 통과해도 미드에 잠깐 아일랜드가 보였다가 디스탈이 미드 지나서 다시 CTO가 됐습니다. 그래서 JCTO 스코어를 따지면 LAD 같은 경우는 레전 랭스가 좀 길고 블런트 스탬프로 2점이 되고, RCA 같은 경우는 JCTO 스코어 0점, 뭐 랭스도 그렇게 조금 더 다이가 차오르는데 그래서 0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은 크게 고민을 안 하고 RCA 펄스트를 했습니다. RCA 펄스트를 했고, 또 LAD에서 RCA로 콜라테럴이 가기 때문에 뭐 제가 예전에 처음 초심자 때 배웠던 것에도 이제 도너 베스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피딩, 그러니까 혈액을 공급받는, 콜라테럴 공급받는 혈관을 먼저 치료해 주는 게 조금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너 베스를 조금 LAD를 나중에 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다행히 뭐 이 RCA는 세그먼트가 길지 않아서 필드 XTA로 잘 통과해서 스텐트를 잘 했고요. 너무 빨리 끝나서 LAD도 같이 했습니다. LAD가 RCA에서 콜라테럴이 안 갔기 때문에 디스탈 와이어의 포지션을 확인할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루즈 티슈 트래킹을 했고, 뭐 마이크로 카테터 팁 인젝션을 하면 안 되지만 확인할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살짝만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스텐트 넣고 잘 끝났고요. CTO를 하루에 2개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CTO 수가를 2개를 못 받습니다. 하나는 어디셔널로 들어가기 때문에 CTO를 할 거면은 나눠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케이스 5번째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리커런트 풀모너리 에데마로 여러 차례 입원한 환자입니다. 뭐 EKG상에서 LVBB가 보이고 LV 시스톨리 펑션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환자는 자꾸 이렇게 카디오마이페시안 핫페일러가 심해져서 코로너리 이베이션을 하게 되었고요.
미드 서크에도 타이트로 회전이 있고, 그리고 LAD 미드 LAD에도 한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칼시피케이션, 시비어 칼시피케이션과 동반돼서 관찰이 되고요. 그리고 RCA도 CTO입니다. RCA CTO고, 그래서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까? 일단 서크랑 LAD FFR을 했고요. 서크 FFR은 0.87로 괜찮아서 미드 서크는 일단 놔둬도 될 것 같고, LAD는 0.7이어서 인터벤션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환자는 LAD가 지금 그런 플락 럽처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ACS가 아니기 때문에 LAD를 무리하게 지금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O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JCTO 스코어는 테이퍼드 스톰프고 그 레전 랭스만 좀 길어서 1점으로 보였고요. 만약 이 환자에서 JCTO 스코어가 1점이 아니라 2점 이상이었다면은 저는 RCA CTO는 손을 안 댔을 것 같습니다. 그냥 IABP나 에크모까지는 아니더라도 IABP 넣고 LAD 인터벤션만 해주고 그냥 약물 치료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환자의 JCTO 스코어가 1점이었기 때문에 한번 컴플리트 리바스큘라리제이션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RCA 인터벤션을 했고 마이크로 채널 따라갔고, 중간에 아일랜드가 하나 있어서 아일랜드까지는 잘 도달을 했는데 그 뒤에 역시 서브 인티마로 갔고, 패럴 와이어 한 거는 안 지켰는데 패럴 와이어 해서 일단은 스텐트 넣고 뒤쪽까지 일단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MI나 언스테이블 같은 경우는 인팍 릴레이티드 아테리 그리고 컬프리 레전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다른 상황에서 멀티베슬 디지즈, CTO를 포함한 혈관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JCTO 스코어나 LV 시스톨리 펑션 그리고 도너 베슬인지 아니면 또는 스터디를 할 수 있다면 MRI나 펫 등을 통한 바이어빌리티 스터디를 종합적으로 해서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세라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